가까운 커피 전문점에 가서 이렇게 노트북만 켜놓고 있는 것만으로 인싸가 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테크는 없었다. 말방구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책 플러스 딴트공 트립스입니다. 맞습니다. 노트북도 말방구. 그래서 오늘 게임에 특화된 아주 재미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이수스의 게이밍 브랜드 제피러스 G14가 그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젠2 아키텍처 기반의 3세대 라이젠 4000 시리즈를 탑재한 건 동일하지만 이 모델은 에이수스 브랜드의 커스텀으로 납품되는 칩셋인 라이젠 4800HS가 탑재가 됐습니다. 해당 프로세서는 6개월간 제피러스 라인에만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에이수스 제피러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에이수스의 프리미엄 게이밍 브랜드입니다. 과연 프리미엄 게이밍 브랜드 노트북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과 함께 하시죠. 고고고! 허접한 게 단돈 5만원. 나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에이수스에서 출시한 게이밍 브랜드 제피러스 G14 노트북이 그것입니다. 일단 스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 노트북의 프로세서는 AMD 라이젠 4800HS가 탑재됐습니다. 실제 시네벤치 R20으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테스트해 본 결과 멀티코어는 3836점, 싱글코어는 465점이 나왔습니다. 경쟁 모델인 인텔 i7이 아닌 한 단계 상위 모델인 i9 10980HK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멀티코어 점수는 3643점으로 약 6%가 높게 나왔습니다. 싱글코어는 507점으로 조금 낮지만 그래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한 단계 상위 모델과 비교할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다중 작업을 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노트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슬림한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GTX 1660 Ti Max-Q가 탑재가 됐는데요. 그래픽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종합 점수 12908점, 그래픽스 코어는 13983점을 보여줬습니다. 게임은 어디까지 구동이 되는지 잠시 후 테스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은 DDR4 3200MHz를 지원하는 16GB가 탑재가 됐습니다. 8GB는 온보드, 거기에 한 개의 추가 슬롯을 통해 8GB 메모리가 추가로 탑재된 형식으로 제작이 됐는데요. 물론 사용자에 따라 최대 24GB까지 램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NVMe SSD 512GB가 탑재가 됐는데요. 아쉬운 점이라면 추가 슬롯은 없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기존 SSD를 제거한 후 새로운 SSD로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했습니다. 배터리는 76Wc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기준 외부에서 어댑터 없이 약 6시간 정도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그 외에도 최신 노트북답게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0 같은 부가 기능들도 내장됐습니다. OS는 윈도우 10 홈 버전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노트북은 게임에 특화된 모델답게 디스플레이에도 상당히 힘을 줬는데요. 14인치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레벨 패널, 거기에 초슬림 베젤을 적용해 바디대 화면비를 8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주사율 역시 120Hz를 지원했는데요. 최대 밝기 300니트, sRGB 100%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팬톤 인증을 통해 정확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을 하기에도 적합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의 힌지 역시 양쪽에서 잡아주는 구조로 단단하게 제작이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에르고 리프트 힌지를 적용했기 때문에 상판을 열면 하판이 들어 올라가는 구조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 공기 흐름이 원활해져서 냉각 효율도 향상되고 각도가 생기다 보니 키보드 타이핑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키보드는 일반적인 템키리스 키보드 구성과 비슷했습니다. 전원 버튼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 헬로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게이밍 노트북답게 볼륨 조절 버튼, 마이크 온 오프 버튼, 에이수스 제어판 단축키가 따로 빠져 있어 접근성 역시 괜찮았습니다. 방향키는 좀 작지만 키 간격이 넉넉하고 키 스트로크 또한 구분감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타율은 물론 나름의 키감도 괜찮았는데요. 백라이트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화이트 LED 백라이트를 지원했습니다. 터치패드는 당연히 멀티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게임이 아닌 일반 작업은 사실 마우스 없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노트북의 사이즈는 324mm, 220mm, 그리고 두께는 19.9mm, 거기에 중량은 1.7kg으로 휴대성은 좋지만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14인치 오피스용 노트북보다는 다소 무거운 중량임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노트북의 디자인은 어떨까요? 이번 제피러스 G14 게이밍 노트북의 외관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바디로 마감이 됐는데요. 리뷰 모델의 경우 이클립스 그레이 컬러 모델이었습니다. 제품 상판에는 좀 독특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일단 왼쪽 하단에는 ROG 브랜드 명판이 달려 있고 오른쪽 편에는 이런 식으로 타공된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에이수스 측은 애니미 매트릭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정밀한 CNC 밀링 공정을 통해 표면에 총 6,536개의 천공을 생성 1,215개의 미니 LED를 탑재했는데요. 이미지나 애니메이션을 띄울 수 있게 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개인화 및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노트북에는 주로 스티커를 많이 붙이는데 이렇게 LED를 띄우면 어디서든 주목받기는 쉬울 것 같았는데요. 가까운 커피 전문점에 가서 이렇게 노트북만 켜놓고 있는 것만으로 인싸가 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그럼 이번 노트북의 포트 구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트북은 슬림한 디자인으로 제작이 됐지만 입출력 포트 구성은 훌륭했는데요. 좌측에는 전원 포트, 풀사이즈 HDMI 2.0 포트, PD 충전과 DP1.4 규격을 지원하는 USB 3.2 Gen 2 타입 C 포트, 그리고 3.5mm 오디오 콤보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켄싱턴 락 2개의 USB 3.2 Gen 1 타입 A 포트, 1개의 USB 3.2 Gen 2 타입 C 포트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별도 멀티 포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노트북 자체만으로 외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부족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노트북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사운드에 있는데요. 쿼드 스피커와 돌비 애트모스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나름 중저음까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사운드만 놓고 보더라도 게임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용으로도 충분히 매력있는 노트북이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게임 성능과 발열 부분을 체크해봐야 되겠죠. 일단 에이수스 제어판에서 터보로 프로파일을 바꾸고 외장 그래픽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게임을 플레이해봤는데요. 일부 게임을 제외하고는 벤치마크 모드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높은 옵션 산업 맵으로 스쿼드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평균 80에서 100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CPU 온도는 90도 내외, 그래픽카드 온도는 76도 내외를 보여줬습니다. 프로세서 온도가 90도 내외를 보여줬지만 장시간 게임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콜 오브 듀티 워존을 울트라 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평균 75에서 80프레임 내외를 보여줬습니다. CPU 온도는 93도 내외, 그래픽카드 온도는 77도 내외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호라이즌 제로던을 플레이 해봤습니다. 워낙 무거운 게임인 만큼 중간 옵션으로 게임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평균 75프레임, CPU 온도는 86도 내외, 그래픽카드 온도는 76도 내외를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트로이 투타로 사가를 플레이 해봤는데요.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유명한 게임이죠. 워낙 많은 유닛이 나오는 게임인 만큼 CPU 및 GPU 성능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높음 옵션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평균 90에서 100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CPU 온도는 80도 내외, GPU 온도는 72도 내외를 보여줬는데요. 이 게임은 옵션을 상향 조정해서 플레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옥의 최적화로 유명한 보더랜드 3를 중간 옵션 기준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80프레임, CPU 온도는 80도 내외, GPU 온도는 72도 내외를 보여줬습니다. 총 5가지 게임을 플레이 해본 결과 일부 게임의 경우 발열이 90도까지 올라갔는데요. 물론 15.6인치대 게이밍 노트북처럼 발열 관리를 하기에 14인치대 슬림 노트북의 구조적 한계는 분명히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옵션 타협만 잘하면 언제 어디서든 휴대하면서 게임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한 노트북이었는데요. 휴대성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적절히 잡았다고 할까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에이수스 제피러스 G14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AMD 라이젠 4800HS가 탑재된 만큼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14인치가 주는 휴대성과 함께 게이밍 노트북답게 게임까지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었는데요. 노트북이지만 웹캠이 없어 요즘처럼 화상회의가 많은 시대에 조금 불편을 느낄 수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게임과 멀티미디어 작업에 초점을 맞춘 사용자라면 충분히 구매 포인트가 있는 노트북이었습니다. 14인치 게이밍 노트북, 거의 화려한 LED에 훌륭한 디스플레이까지.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항상 신기해지는 테크에게 말방구 실험실, 아직도 구독과 알람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클릭! 윈도우 표류 일주일째.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아. 잡혔다. 어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말 야, 이 미친.